들어오세요. 40분 정도 들어오셨고, 지금 시간이 26분, 아직 4분 정도 남았어요. 오늘은 집에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채팅창으로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윤배 원장님. 영메스 원장님 안녕하세요. 강대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 원장님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되게 하얗게 보여서 예뻐 보여요. 어서 오세요. 정소영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수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멘탈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나름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2주 연속 같은 주제로 할 건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피부가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미스트 뿌렸어요. 미스트 뿌려서 그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68분 들어오셨고.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감사하게 어떤 분은 막 설거지 하시면서 들어주시고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것도 중요해요.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김경수 원장님 안녕하세요. 피부가 좋아 보이기는 보이는데 만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28분이고 2분 정도 더 기다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제목 정하는 것도 옛날에 그냥 막 대충 지었는데 갑자기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강의 제목을 더 재밌게 질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루 하는 것 같아요. 허미지 원장님 어서 오세요. 최선수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이제 29분, 1분 뒤에 시작할게요. 93분. 그 중고등 하시는 원장님들이 강의를 10시에 하자라고 건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또 이제 10시면 또 늦어지고 일단은 9시 반. 9시 반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올해까지는. 어서 오세요. 아직 29분. 이유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장미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9시 30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채팅창 확인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 멘탈통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약한 멘탈은 달달한 위로를 원하고 강한 성공은 코칭을 원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30분 동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의 제목은 두통, 치통, 멘탈통엔 열공린이라고 정해놓고 혼자 밤에 배꼽 잡고 웃었다니까요. 아, 이거 너무 재밌어 하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열공린을 딱 제가 처방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는 멘탈통에 시달리는 일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나의 멘탈은 지금 약한가 아니면 강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탁 이야기했을 때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은요. 원하는 대답이 늘 치료예요, 치료. 내 실패에 대해서, 내 상처에 대해서 마치 바르는 연고처럼 달달한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걸 원하냐라고 하면 내가 문제가 탁 터졌을 때 나한테 바로 직언해 줄 수 있는 코칭을 원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돌파해야 될 문제가 뭐야?"라고 딱 알려주는 그런 직원, 코칭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치료를 원했는지 코칭을 원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 멘탈이 지금 약한지 아니면 강한지 스스로 아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때로 우리들은 조언을 구한다는 이유로 카톡과 전화를 인제 시작을 하죠. 전화랑 카톡을 시작을 하다가 보면 결국 그 끝에 부정적인 말이 막 나가고 험담이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상대방이 만약에 직원으로 딱 피드백을 해 준다라고 하면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지고 그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지 않고 카톡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애초에요, 조언이라는 건 굉장히 성공한 사람한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수다에는 조금 말을 아끼고 내 집중과 내가 하고자 하는 몰입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저도 굉장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만큼이나 주변에서 보면 포기를 밥 먹듯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포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주 대단한 결심이에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한 전략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있는 말은 굉장히 흔한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버티려면 당연히 과감하게 시작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고 명료한 의도, 끝을 보고 말겠다는 집념과 강렬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 흔한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어디에서 오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멘탈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멘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인내, 버텨내는 힘이에요, 버텨내는 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요, 무조건 되게 하는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멘탈이 정말 약했거든요.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가급적이면 체험한 이야기? "나도 이랬는데 이렇게 했어."라는 이야기 해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버텨낸 이야기랑 제가 두려웠던 걸 되게 하는 힘으로 바꿨던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포기를 자주 하는 사람과 버티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의 대화가 달라요. 나는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포기를 잘하는 사람은 "역시 내 능력은 땡땡땡땡땡땡. 아직은 준비가 땡땡땡땡땡땡." 아니면 "난 다 준비가 됐는데 환경이 안 따라줬어 땡땡땡땡땡." 근데 여기서부터가 대박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꼭 버티는 사람들의 말 같거든요. 뭐냐면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로 됐어." 혹은 "결과보다는 과정이지. 다음엔 더 잘해 보자. 도전만으로도 충분해."라는 이 말들도 포기하는 사람들의 주된 말이라는 거예요. 특히 임박해 오면 임박해 올수록 내가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면 도출해 올수록 불안이 높아지면서 "결과보단 과정이야. 이번에 도전한 것만으로도 충분해."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럼 반대로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버티지? 방법은 뭐지? 무조건 버텨야 돼. 무조건 생각하자. 방법을 찾자.' 이거를 계속 되새긴다는. 그러면 결론으로 봤을 때 포기한 사람들은 상처를 결국 내가 나한테 주게 되고요. 버틴 사람은 어떤 걸 얻게 되냐면 답이라는 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를 만났잖아요. 코로나를 만나는 매일 매순간 어떤 사람들은 계속 포기를 결심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버티기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오늘 드디어 위드 코로나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의 결과를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상처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답을 찾아서 또 학원 운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인내를 하려면 버티려면 대가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작은 동산에 올라갈 건지 아니면 내가 오늘 한라산에 올라갈 건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자, 나는 한라산에 올라갈 거야. 그러면 겨우 10 발자국, 20 발자국, 30 분, 1 시간 올라가고 나서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건 1950 미터인데 겨우 10 미터, 20 미터 올라가서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가를 짐작하는 거죠. '나는 죽도록 걸어야 된다. 오늘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새벽부터 몇 시간을 걸어야 된다.'라는 대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매번 큰 꿈을 꾸지만 '난 지역 1등 학원이 되고 싶어. 나는 학원 운영의 신이 되고 싶어.
나는 아이들을 100명 모으고 싶어. 나는 월 1,000을 벌 거야. 라고 꿈을 꾸지만 대가를 치르는 일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늘 소득이 없고요, 괜히 바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빈약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꿈을 꾸지 말고 놀아라. 그게 훨씬 속이 편하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듣잖아요. "아 이렇게 성공의 길로 가야겠어. 인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거야."라고 발을 딱 들인 사람들은 차라리 노는 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방향을 이쪽으로 텄기 때문에 차라리 노는 쪽으로도 가기가 애매한 거예요. 가면 자꾸 찝찝해. 뭔가 도전해야 되고 뭔가 다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차피 놀 수가 없다. 나랑 같이 대가를 짐작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가라고 하는 게요. 정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동산을 올라갈지 아니면 내가 한라산을 올라갈지를 생각하는 건데 대가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대가라는 걸 치를 때는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한라산 1950 미터를 올라가겠다.'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갈 거야. 나는 언젠가 높은 산에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몇 월 며칠까지 한라산 1950 미터 정상까지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열공방에서 공부한 많은 원장님들이 예전보다는 쪼끔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설명회를 예를 들면 "설명회 하겠다. 자 한 30명 모을 거야. 그럼 준비할 때 주제가 있어야겠지. 뭘로 전달을 할까? 참고 서적도 필요해. PPT도 준비해야 되겠어. 아 그래 지금 코치한테 들어봤더니 홍보도 중요하대. 그럼 전단지도 만들고 인스타도 만들고 블로그도 좀 써 볼까?" 여기까지만 하셔도 사실은 그전에 계획이 없으셨던 것보다 많이 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쪼끔 더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제 1차 설명회 목표거든요. 저는 37명 모으고 싶어요. 예비초등 재원생 5 명, 외부 2 명, 초등 1-2 학년 재원생 10 명, 외부 5 명, 초등 3-4 학년 재원생 10 명, 외부 5 명. 이렇게 짠 이유는 그냥 짠 게 아니라 제가 내년에 모으고 싶은 반편성 인원에 맞춰서 '요 정도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인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럼 주제는 '학습 공백 그 뒤에서 꽂는 칼날과 같은 거야.'라는 주제를 해야지. 그러면 전체 컨셉은 명량을 해설했던 설민석 선생님처럼 '나도 오징어 게임에 입시를 대입해서 약간 그 설명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바뀌는 교과 과정 소개하고 고교 학점제 일부 소개하고 학습 공백을 메꾸는 과목별 로드맵과 그 과목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번 설명회에서 나눠야겠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정확한 목표 중의 일부예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는 인스타는 언제 할 거고 당근마켓 언제 할 거고 블로그 어떻게 할 거고 전체 문자 언제 보낼 거고 그래서 목표는 몇이고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또 따로 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목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대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지만 대가를 치를 수 있고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인내하고 버틸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난 잘 포기를 한다. 그리고 난 버티지를 못한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 혹은 나의 일부를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랬었어요. 첫 번째 글이에요. 저는 제 남편이 저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길 바랐던 거예요. 나의 고민과 나의 육아와 나의 어떤 일 이런 것까지 우리 남편이 나를 좀 더 이해해 줬으면 나의 100%가 되었으면 이러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나와 같이 뭐 일하는 사람들 혹은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어떤 그룹들이 내 나를 위로해 줬으면 나를 공감해 줬으면 하고 기대했던 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첫애가 지금 이제 14 살이니까 우리 첫애가 어렸을 때예요. 막 한 10년 전? 14년 전 뭐 이럴 때. 그때부터 우리 셋째가 7 살인데 7살 될 때까지 계속 전체는 아니더라도 나의 일부 혹은 전체를 다른 사람한테 좀 의지하고 기대고 그들로부터 계속 위로 얻기를 바랐던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맡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울어요. 눈물 나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기대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이해되지 못하는 날, 이런 겨울 날씨에 진짜 슬리퍼 신고 나가서 동네 한 3바퀴 4바퀴 돌면서 운 날도 있다니까요. 돈도 워낙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내가 나 자신을 건져 올려야만 한다. 절대로 남에게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일부를 맡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동화책에 나왔었는데 그 섬이 있어요, 섬. 각자 다 섬이 있는 거예요. 저의 섬이 있고 혜진 원장님의 섬이 있고 미란 원장님의 섬이 있고 성균 원장님의 섬이 있는 거예요. 그 섬들이 각자의 섬인데 방향이 같아서 뜨는 태양과 지는 태양을 같이 바라볼 뿐이지 나의 섬에 그들이 올 수 없고 내가 그들 섬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동화책에서 그거 보고 되게 감명 깊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제 자신을 건져 올려요. 남에게 기대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저에게 기대기를 바라죠, 제 더 넓은 품으로. 자, 이제는 되게 하는 힘, 인내하고 버티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되게 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좌절이나 무기력, 포기하는 마음이 여러분한테 딱 오려고 한다 하면 그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갑자기 우울한 거예요. '왜 이 패가 안 되지?' 혹은 이번 달에 갑자기 열망이 막 퇴소해 버렸어. 진짜 좌절스럽잖아요. 무기력이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땐 바로 행동하는 거. 바로 행동. 근데요, 우리가 착오나는 사람들이요, 애들 가르치는 사람들의 최고의 행동은 광고예요, 광고. 저는 좀 그러는 편이에요. 애들이 퇴소하거나 이유를 모르는 퇴소 혹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광고했는데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저는 바로 광고라는 행동을 해요. 인스타 어떻게 뭐 올릴까? 뭐 블로그 어떻게 할까? 전단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막 만들어요. 그리고 광고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한테 업무폰 가지고 인제 '연락 한 번이라도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좌절스럽거나 무기력하거나 포기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나가서 전단지 붙이세요. 저 지금도 붙여요. 우울하고 힘들 때 전단지 나가서 붙이고요. 새벽 운동 나갈 때도 전단지 붙이거든요. 그럼 전단지 잘 못 만들어요 하는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냥 종이에다 쓰세요. 수학 잘 가르침, 피아노 잘 가르침, 010 땡땡땡 땡땡땡땡. 저 옛날에 그런 전단지 봤어요. 그냥 손으로 쓴 거. 근데 그것도 되게 매력 있던데요. 그냥 뭐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김승호 회장님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쓰러져도 오늘 사업이 망해도 내일 일어나서 운동할 힘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평생 망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한테 좌절, 무기력, 포기하는 마음이 온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행동해라. 나 지금 광고할 힘이 없다. 그러면 운동이라도 하세요. 또 있어요. 나를 정확하게 보고요.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직언하는 사람들을요, 곁에 두는 연습을 하세요. 저도 첫째 딸인데다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고집 세고 해서 잔소리 듣는 걸 진짜 싫어하긴 하거든요. 근데도 제 주변에는 저한테 사업에 대한 조언과 직언을 해줄 파트너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순간 기분 나쁘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너의 생각은 잡생각이야." 막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있으면 더 내가 포기하고 싶은 걸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원장님들이 특히 우리 여자 성별의 사람들이 잘하는 거 뭐예요? "나를 배신했어. 실망이야." 이런 일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 걸고 막 실망하고 목숨 걸고 배신에 대해서 슬퍼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하찮은 일이란 거죠. 우리의 감정을 나눌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더. 예측이 가능하면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이제 겨울, 경제적으로도 겨울의 시기가 왔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쪼끔 견딜 수 있죠. 우리가 지금도 인제 가을옷 집어넣고 겨울옷 막 꺼내잖아요. 왜냐면 겨울을 예측하기 때문에. 근데 경제적으로도 인제 겨울이 온대요. 앞으로 10 년에서 12년 사이는 더 경제적으로 얼어붙을 거래요. 그럼 우리가 예측했으니까 예측하면 방어하고 전략을 좀 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측 가능하려면 SNS로 예측할 수 없어요. 수다로 예측할 수 없어요. 뭘로 예측할 수 있냐? 신문, 그리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하면서 열공방에 있으면 같이 좀 예측하면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략 같이 짜시면 되죠. 자, 그다음 포기로부터 눈을 떼려면
자, 이제 또 포기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도 부스터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인생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있는 차예요, 차. 자, 인생이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에서요, 운전하시는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시속 20km로 달린다라고 하는 게 안전할까요? 시속 150으로 달린다라고 하는 게 안전할까요? 운전하는 원장님들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래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음, 맞아요. 인생은 고속도로라니까요. 근데 시속 20km로 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삼아 해보지. 경험 쌓는다 생각하자. 그래 봤자 얼마 정도 벌겠지. 그리고 마지막이 대박이에요. 완벽한 전략만이 완벽한 실행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맨날 생각하잖아요. 완벽하게 전략을 짜야 돼.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시속 150km는요. 한 번만 속도를 만들면 속도 내기까지는 진짜 어려운데요. 한 번만 속도를 딱 붙이면 그 속도가요. 내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속도가 계속 붙어요. 이건 제가 진짜 증인이에요. 속도를 만들잖아요. 고민거리들이요. 일단 잔고민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뭐가 막 지나가서. 그리고 해결 속도도 당연히 빨리 해결해야지만 그 다음 닥친 일들에 대해서 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요. 멈추는 것보다 계속 나가는 게 훨씬 쉬워져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의 예를. 제가 열공방을 3월에 오픈을 한 거예요. 3월에 오픈 채팅방 열어서 몇 명 아는 원장님들 조금 도와줘야겠어. 코로나로 쓰러지지 않게 지친 마음,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겠어 하고 3월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었어요. 근데 5월에서 7월 사이에 핫독이라고 해서요. 독서를 통해서 원장님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야겠어. 해가지고 핫독 1기를 열고요. 소책자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또 했어요. 그다음 9월에 핫독 2기를 한번 해보자. 핫독 2기는 단지 마음의 업그레이드 외에 실질적 이 사람들의 수익 나는 구조도 한번 만들어 줘보고 싶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임원도 선정이 되고요. 이때 기부도 한번 해볼까? 그래 우리 다 같이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서 기부 프로젝트도 한 거예요. 그 10월이 됐어요. 10월에는 그럼 학독 2기 원장님들이 어딘가 만든 컨텐츠를 내놓을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꾸꾸라는 줌 라이브 수업하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에 원장님들이 만든 거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라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무대뽀로 꾸꾸 회사에 연락한 거예요. 저 계약하고 싶어요. 우리 전국의 멋진 원장님들이 콘텐츠 만들 거예요. 라고 연락한 거죠.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그냥 열공 넘어 성공이라는 이름은 그냥 허구의 이름일 뿐인 거예요. 안 되겠다. 법인을 설립해야지. 그래서 법인을 설립했어요. 지금은 경제신문사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블로그 마케팅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대요. 여러분하고 협력하고 싶대요. 제가 아주 깐깐한 눈으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될까? 안 될까? 좋은 파트너일까? 아닐까? 11월이 됐어요. 꾸구 중에서 8명 원장님이 먼저 정기구독 수업을 오픈해요. 그리고 학독 3기를 11월 말에 오픈 예정, 12월에는 여기에 했던 학독 원장님들이 수업 오픈하실 거고 여러분하고 내년 1년 동안 쭉 공부할 내용을 한 번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열공인의 개이득 플랜이라고 이름을 정해놨어요. 1년을 2022년을 여기에서 공부하시면 2023년에 개이득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성공에 가기 위한 속도 부스터예요. 속도 부스터. 속도 점점 막 붙어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제부터는 열공을 멈추는 것보다 열공 원장들이 더 잘 되게 하도록 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간절하게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취미라는 거죠. 나 잘 됐으면 좋겠어. 지역 1등 원장님 되고 싶어.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냥 취미라는 거죠. 전 전단지 한 장을 붙이더라도 테이프 막 붙여서 이만큼 붙여서 나가거든요. 그때 붙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집에서 자기 전에 전단지 테이프를 이만큼 붙여놔요. 그럼 이제 아침에 가면서 막 붙이는데 제발 등록해라 막 이런 마음으로 붙이거든요. 간절하게 원하면서 등록했으면 좋겠어. 왔으면 좋겠어. 우리 학원에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간절함은요, 목표 설정을 통해서만 생길 수 있어요. 그냥 간절하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 설정을 해놓으면 매일 매 순간 내 목표를 세팅을 하면 여러분에게 매일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 목표가 1명 등록이었는데 1명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간절해지겠죠.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목표가 늘 명확하지 않아서 간절함이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높은 산을 정복하겠어요." 라는 불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거죠. "나는 이번 12월까지 반드시 한라산 1950 미터를 정복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 근육을 길러야 되고 옷 장비도 뭘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알아봐야 되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 2 번 어찌 명확하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다음 재설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 내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엉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표를 이루면 그 이룬 목표에서 또다시 재설정.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목표를 세팅하는 게 여러분을 포기해서 되게 하는 힘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도 셰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돈 잘 버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신이 아는 돈 잘 버는 그 사람들도 매일 힘든 일이 있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딛고 일어나 행동하는 것을 매번 성공할 뿐입니다. 라고 한 거죠. 성공한 사람의 반대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의 반대말은요. 실패한 사람이나 아직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망자이다 라는 말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아 도망자는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공자가 될래? 도망자가 될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되겠다.' 채팅창에 행운의 7번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이거 그냥 한번 결심하면 여러분 또 내가 말로 한번 결심한 거예요. '음 되겠어? 뭐 그래봤자 되겠어?' 막 우리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나는 성공한 사람 될 거야. 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야. 정확한 목표를 세워 볼 거야.' 라고 여러분이 하는 거죠. 이미 된 모습을 생각해 봐요. 너무 설레이지 않나요? 멋져요.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공방 원장님들이 지금 400 뭐 한 60명 이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성공한다. 너무 멋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멋질 것 같은 거.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너무너무 밝을 것 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만 상상하면 정말 너무 좋아요. 이 말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멘탈은 그럼 뭐야?"라고 했을 때 멘탈은요 꼭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에 많은 문제들을 누구나 매일 일어나면 만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요 기회로 바꿔주는 그릇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삶도 사업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 멘탈은 약해. 난 유리 멘탈이야. 내 멘탈은 바스스 부서졌어." 라고 여러분 입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원장님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자기 멘탈을 계속 약하다고 하지?' 제가 멘탈이 약해서 "저 또 멘탈 나갔어요." 맨날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멘탈은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기회로 바꿔주는 그릇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그릇의 크기를 키워서 여러분이 삶도 사업도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개를 해야 된다는 거. 인내,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그리고 나서 되게 하는 결단. 포기하는 마음이 딱 올 때 '나는 무조건 되게 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후기를 적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한 번 적으면 복습이 되고요. 또 저도 1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적어 준 후기어 있잖아요. 뭐 한 화요일까지 계속 정독해서 봐요. 너무 좋아서. 후기 중독자예요. 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건데 이 트렌드 코리아는 요맘쯤 매년 이맘쯤이 되면 나오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지난 트렌드와 2021년의 트렌드와 2022년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예요. 2022년에는 이런 트렌드가 올 거예요라고 예측하는 책이에요. 네,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책이라서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2022년에 교육에 대한 전략을 짜시고 그다음 우리 학원에 대한 전략을 짜면 좋아요. 광고는 이렇게 해야겠다. 수업 방향은 이렇게 잡아야겠다. 엄마들 마음은 이렇게 사로잡아야겠다라는 게 트렌드 코리아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2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는 이 중에서도 조금 교육 쪽에 맞춰서 좁게 여러분하고 트렌드 코리아 분석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 주에는 2022년의 전체적인 트렌드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책은 안 사셔도 괜찮아요. 제가 웬만하면 다 정리해서 가져올 거라서,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후기 자료로 다음 주, 그다음 주에 또 드릴 거라 안 사셔도 괜찮으니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또 트렌드 잡으러 헌터 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후기 자료는 코로나 이후의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PDF 자료 7장 정도 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 정리해서 목요일에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멘탈 통행 열공민.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